그래서 아까 앞에 했던 내용, 짧은 내용이지만 한번 한번 전기체를 스케치하는 어떤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시고요. 딱 머릿속에 딱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거는 신곡 비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뭐 제가 상당히 이건 중요한 내용이고 마치 도덕책의 내용인 것 같지만 운세를 보는 데 있어서 사람의 명을 보는 데 있어서 이러한 관점이야말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일단 적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천리와 인사가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자,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의 이치와 내가 어떻게 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음과 양이 분화되었지만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음과 양이 분화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하늘의 이 도는 에너지가 어떻다라고 우리가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나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다. 이 내 자의적으로 행동하든 뭐 타의적으로 행동하든 내가 액션하고 노력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이나 내가 움직이는 모든 어떤 액션, 생각이나 이것이 다 한 뿌리에서 나왔다 이겁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자, 그렇지만 굳이 사법적으로 구분해서 한번 본다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노력하면 삶의 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한 것은 좀 더 원론적이고 근원적인 이야기였고 분리가 아니고 같은 하나다. 하늘의 어떤 에너지나 내가 행동하는 거 다 하나인데 그거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분리해서 쉽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하늘의 에너지와 인간의 어떤 그런 노력이라든지 어떤 뭐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운명의 한마디로 변수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갖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뭔 말입니까, 지금? 노력하면 바뀐다라고 그냥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자, 그래서 삶의 변화가 가능하다 하면서 그 밑에 시간, 공간, 인맥. 자, 그러면 시간, 공간, 인맥 이런 것들이 내가 의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의지해서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내가 대한민국에 몇 년 몇 월 몇 시에 태어난다라는 거, 그거는 나의 어떤 그런 의지하고는 조금 무관하다라고. 물론 이제 업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나의 인식에 의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시공간적인 면은 비교적 결정되어지는 거지만, 자, 이번 생만 놓고 본다면, 자, 인맥 같은 경우는요, 가변적인 요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습니다. 누구 부모한테서 태어난다라는 거. 역시 업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내 어떤 의지로서 설명하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모 말고 사회적인 관계, 친구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지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자, 사주팔자 아니면 자미두수의 명반을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기운, 이때 어떠한 이러한 메커니즘이 돌고 있다라는 그것 플러스 어떤 그 사람의 인연, 어떤 시공간, 노력 이런 것들이 지금 플러스 알파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지금 복잡해지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자, 한번 보세요. 그럼 이러면 누가 지금 볼 수 있겠습니까? 자, 하지만 있잖아요. 사람의 패턴이 복잡할 것 같아도 솔직히 말하면 그 맥이 몇 패턴이 안 되고 딱 그냥 맥이 거의 규정돼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늘의 어떤 그런 기운을 설명했던 자미두수나 사주의 그 패턴, 그 메커니즘 내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됐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그게 중요하다 해놔놓고 그 밑에 노력을 한다는 것이 있는데 그 옆에 뭐라고 적어있느냐면 덕을 쌓는 것. 자, 소극적인 뭐 덕이라고 한다면 기도도 좋고요. 뭐 또 더 쉽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마인드 컨트롤도 좋고요. 어떤 곳에 뭐 집중하는 것도 좋고요. 자, 이런 것들. 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면으로서의 덕을 이야기한다면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 오히려 내가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아니면 희생을 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한다라는 거. 이건 좀 더 적극적인 덕이 되겠죠. 자, 근데 그것은 자, 우리 계산에서 우리 논리에서
찾아가기가 조금 힘들다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역시도 변수가 된다라는 것 꼭 기억을 갖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도덕책 아닙니까? 야, 착한 짓 해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이거 정말 추상적이고 비논리적인 것 같죠? 완전 합리고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갖다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사주가 엉망진창인데 아니면 자미두수가 엉망진창인데 명반이 엉망진창인데 이 사람이 뭘 하는가 봤더니 복지계통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눈빛을 봐야 되겠죠. 복지계통 쪽에서도 그 어떤 그런 그 불법적인 한마디로 말해서 안 좋은 악업을 갖다 쌓는 사람도 많지만 그냥 내 몸 수고롭게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물론 내가 월급 받으면서 하지만 수고롭게 하는 그 자체로서 만족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의 라인을 다시 한번 짜야 된다고요. 자, 기본 패턴의 변화가 있다라는 건 아니고요. 기본 어떤 그런 패턴에서 약간 조금 위로 상향을 갖다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되시겠죠? 자, 근데 거기서 장기적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소극적으로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고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자, 그래서 그런 소극적인 덕을 쌓는 것, 좀 더 적극적인 내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갖다가 주는 것. 자, 이런 것들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그 리턴회가 돌아오는 게 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표현을 했다 아닙니까? 관성. 자, 쭉 가는 게 비행기가 바로 꺾어져서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쭉 돌아서 오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덕을 쌓는 노력은요, 좀 더 시간이 리턴대가 돌아오는 게 많이 걸린다라는 개념 꼭 기억을 갖다 하십시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이걸 갖다 그 상반되는 내용을 하나 적어 놨습니다. 상반되는 게 아니고 비교해서 한번 이해를 갖다 시키기 위해서요. 나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노력을 하는 것. 그냥 한마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학원 한 군데 더 다니고 그래가지고 나 이거 꼭 할 테야 하면서 책상 앞에 붙여놔놓고 평소에 노력하는 거. 그리고 내가 하루에 저축을 한 달에 월급 받아서 몇 프로 내가 저축을 갖다 해가지고 5년 뒤에 얼마를 모으겠다라는 어떤 그런 굳은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이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노력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방향성을 안다라는 거. 그거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게 너무 어렵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걸 뚜렷하게 알고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막연한 조금 더 돌아오는 어떠한 그 덕을 갖다 쌓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직접적인 어떠한 그 노력을 갖다 지금 하는 겁니다. 어때요? 노력 중에서도 직접적인 노력과 간접적인 노력이 있네요. 그죠? 그럼 이거는 어때? 가로에다 뭐라 했습니까? 단기적, 빨라요. 한마디로 수학이 빠르다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내가 A라는 어떤 메커니즘의 에너지를 갖다가 똑같이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구체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 아니면 좀 더 장기적인 노력을 갖다 하는 사람, 덕을 쌓는 사람의 어떤 그런 결과물은 어떤 형태, 양태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 또 여기서 또 계산이 조금 되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 술사 입장에서는요, 지금 사람에 따라서 물론 다릅니다. 이런 어떤 그 덕을 쌓는 쪽에 포커스를 두라라고 이야기해 줄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좀 더 단기적인 어떤 노력을 해라라고 이야기해 줄 사람이 있겠지만 근데 술사 입장에서는 일단 좀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후자 쪽이 일단은 보편적으로 접근해야 될 방식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사람의 방향을 먼저 설정하고 어떤 식으로서의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빨리 어떤 성과물을 갖다 끌어내는 거. 이게 바로 보통 술사가 어떤 그 잡아 나가야 될 어떤 라인이라고 생각을 갖다 하시면 돼요. 하지만 어떻다? 이 후자의 방법이 해당이 안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1번의 방법을 갖다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근데 그 사람 받아들이겠습니까? 잘 안 받아들이겠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 거기에서 오는 어떤 그거는, 자, 개인적으로 풀어나가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게요. 계속 같은 내용입니다. 조상이 선을 쌓았으나 공공한 것은 본인의 몫이고, 조상이 선을 쌓았지만, 한마디로 착한 어떤 덕을 갖다 행했지만, 공공한 것은 본인의 잘못이고, 조상이 악을 쌓았지만, 발달하는 것은 본인의 힘이다.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봐보세요. 그냥 나만을 갖다가
그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써가지고 과거의 나, 미래의 나로 이야기한다면, 아니면 현재의 나와 현생에서의 미래의 나를 갖다 이야기한다면, 과거에 내가 노력하고 하면 미래의 나가 복을 받는다, 성과물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전생에서 내가 악업을 지으면 내가 한마디로 여기서 안 좋게 되는 것이고, 반대는 그렇는데, 자, 나만이 스토리로 안 짜고 조상이라는 다른 어떤 연결된 고리의 사람을 갖다 이야기를 갖다 한다면 그 사람의 영향력까지도 내가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앞에 이야기가 맞나 뒤 이야기가 맞나? 두 개가 다 엮이는 겁니다. 결국 같이 물고 물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한 건 뭡니까?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덕을 쌓으면 내 자식한테 영향이 미쳐진다라는 겁니다. 내 자식 아니면 그 후손에게까지. 그러면 위에 있는 어떠한 그 사람들의 내하고 연결된 인연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선과 악은 나의 한마디로 기흉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를 갖다 했습니까? 선을 쌓았지만 그걸 내가 받아들일 자세 또는 노력이 없으면 오히려 그걸 받아보지 못하고 흉하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반대 역시도 악을 쌓았지만 힘들게 왜 나는 진짜 되는 일이 없고 이럴까라고 했지만 그걸 뛰어넘는 어떤 극복의 의지를 통해 가지고 노력을 한다면 성과물을 갖다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계속 정말 도덕책이고 이연령별령이지만 정말 여러분들 그 이러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이해를 갖다 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제가 함수라고 그랬다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임팩트를 갖다 주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새가 달라지는 그걸로 생각을 갖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한테 주어진 어떤 라인이 좀 취약하더라도 임팩트를 강하게 줘가지고 올릴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본인의 행위가 길해도 수고로운 것은 조상의 화이고 본인의 행위가 악해도 발달하는 것은 조상의 엄도 때문이다. 결국 위의 이야기를 약간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표현을 갖다 한 거죠. 결국 나의 어떠한 그 노력과 어떤 결과는 결국 나 혼자만의 노력과 결과로서 이게 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꼭 여기서는 조상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조상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있는 뭔가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나의 상태까지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계속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꾸 내 혼자 독자적으로서의 이 사람의 명을 갖다가 판단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 이게 종교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연이다 아닙니까? 연. 그래서 뭐 자타불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떤 제가 뭐 거기에 부분에서는 제가 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의 나를 이해해야지 떡 떼어놓은 상태에서의 나를 이해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오행을 설명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자, 하나의 에너지에서 무극이 황극의 상태를 거쳐서 태극의 상태로 들어가면서 음양이 분화가 되면 사상이 되고 그걸 오행으로 표현되어서 식간십이지지로 표현됐다 아닙니까? 결국 뭔 말입니까? 하나의 에너지에서 출발되었다고. 그러면 오행으로만 설명한다면 목화토금수를 사법적으로 설명하고 우리가 인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똑똑 떼어내서 표현했을 뿐이지 결국 그 하나로서 떼어내어서 존재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렇듯이 우리의 존재도 우리의 운명도 독자적인 어떤 형태로서 이해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입체. 이런 어떤 입체적인 어떤 모양새로서 짜야 돼요. 자, 그래서 계속 그 같은 이야기고요. 그 밑에 다시 또 읽을게요. 선을 행하여도 발달하지 못한 자는 후세라도 반드시 흥하고 또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했네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맥은 똑같았지만 내가 지금 선한 일을 갖다가 한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어떤 길한 어떤 결과물을 갖다가 만들어내야 되지만 그게 지금 안 되더라도 어때요? 그 뒤에 반드시 온다. 리턴. 자, 이거 과학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구공을요, 저 벽에 탕 쳐요. 그럼 벽에 딱 부딪히면 그대로 내한테 돌아온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작용, 반작용이라고. 그래서 결국 연계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또 다른 표현으로 했습니다. 계속 읽을게요. 악을 행하여도 발달하는 자는 반드시 그 패망을
재촉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했습니다. 결국 다시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밑에 내가 하나 더 적어놨습니다. 대체로 선은 늦고 악은 급하다. 이건 맨 첫 구절에서 이야기된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내가 어떤 성과물을 이루는 측면에서는요. 첫 구절에서는 반대로 이야기했죠. 선을 통해서 성과물을 갖다 이룰 때는 늦어요. 기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당장의 우리 관상으로 치면 완하게 어떤 에너지로 해가지고 하면 빨라요. 어떤 그 결과물이. 그래서 여기서는 그 어떤 경향성을 갖다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서 길하다, 흉하다의 측면이 아니라 그래서 선이라는 어떠한 방향성은 에너지가 조금 느슨하고 조금 이렇게 좀 루즈해요. 됐죠? 그리고 악이라는 어떤 에너지, 극단적인 어떤 에너지는 조금 빨라요. 그럼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걸 도덕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선과 악을 생극으로 이야기하면 선은 생이고 극은 악이라고. 하지만 근원적으로 선과 악의 공은 똑같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우주적인 관점이고. 하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을 규정을 한다면 그러면 자 보세요.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생의 상태로서 사람이 발전하는 거고요. 극의 상태로서 사람이 발전하는 거 어떤 게 빨라요? 어떤 게 빠릅니까? 여러분들 뭐 흔히 이런 말을 갖다 하죠. 실패해서 우리는 더 많이 배운다고 이야기를 갖다 하죠. 그래서 실제로도 그런 극의 상황, 실패의 상황, 한마디로 힘든 상황에서 그 사람의 성장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만약에 우리 자미두스 이치에 집어넣는다면 예를 들어서 그 대안 자체를 갖다 놓고 봤을 때 생의 상황일 수도 있고 극의 상황일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극의 상황일 때 훨씬 더 이 사람의 성장의 폭이 더 크다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불길한 명이라도 불길한 명이라도 길한 명과 함께 하여 발달하거나 단지 운만 좋은 자일 수 있으니 군자는 사람을 가려서 사귀는 것이 필요하고 스승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스승을 만난다라는 것은 스승이 꼭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책도 좋고요. 종교도 좋고요. 그래서 어떤 지혜를 갖다가 줄 수 있는 어떠한 모티브라고 보시면 돼요. 매개라고 보시면 돼요. 되시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그 앞에 이야기했던 사람을 사귀는 데는 가려서 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내하고 엮이는 사람에 따라서 나의 영향력, 나의 어떤 방향성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당장 잘 나가고 못 나가고 이걸 보지 말고 그 사람의 근원이 어떤가를 봐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거 자미두스에서 끌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운세가 좋나 안 좋나는 어디서 보라고 그랬습니까? 명판에서 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운세가 비록 좋더라도 명판이 이걸 안 받쳐준다면요. 요 다음에 스토리에 대한 어떤 그 라인은 불보듯 뻔하다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습니까? 명국이 안 될 때 대안에서만 좋을 때는 그 다음 대안 넘어가면서 확 사그러진다고 그랬다 아닙니까? 근데 명판이 안정적이면 그 대안이 넘어가더라도 어느 정도 유지해 나간다라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 도덕책처럼 좋은 사람만 사귀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근본의 중요성, 자미두스로는 원국의 중요성을 갖다가 한 번 더 이야기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뭔 말인가 하면 그러한 상대, 그러한 어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유기적인 맥 때문에 나도 영향을 갖다가 받는다라는 겁니다. 영향을 받으니까 한마디로 주변에 예를 들어서 좋은 사람을 갖다 내 주변에 두게 되면요. 나도 거기에 혜택을 보게 된다고. 좋은 기운을. 여러분들 뭡니까? 한 번씩 그 숲에 뭡니까? 그걸 뭐 산림욕이라고 합니까? 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한번 쫙 가가지고 깨끗한 공기하고 이런 거 마시고 나면 어떻습니까? 내 몸이 좀 정화되는 것 같고 깨끗해진다 아닙니까? 그죠? 실제로 어떤 거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되는 부분이 있고. 자,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면 내가 만약에, 물론 이거는 뭐 현실적인 어떤 비유는 아니지만, 24시간 이러한, 그 공장지대에 사는 것하고, 24시간 그런 청정지역에 사는 것하고는 어때요? 똑같은 A라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건강의 상태나 정신의 상태는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아까 전에 노력한다고 그랬다 아닙니까? 그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방안을 여기 제시하고 있는 거라고. 주변에 내가 만약에 불안정한 사람이라면 주변에 안정적인 사람을 일부러라도 끌어서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다고. 물론 그 범위나 어떤 처세 행동의 어떤 정도는 물론 또 결정을 해야 되지만 일단은 일괄적으로 이야기한다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잘 되고자, 세속적인 관점으로서 메인으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그러한 식으로서 어떤 처세를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무슨 말이냐. 자, 자미두수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의 상태를 가지고 물론 유추가 어떤 신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면 다 가능하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자미두수에서 나오는 어떤 에너지는 주로 객관적인 어떤 에너지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됐죠? 그 다음에 플러스 실제로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어떤 다른 요소들이 몇 가지가 아니고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시간, 공간, 인맥, 또 이 사람의 노력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근데 그 노력 중에서는 직접적인 노력이 있고요. 또 간접적인 노력이 있더라. 근데 간접적인 노력은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고 직접적인 노력은 비교적 조금 앞당기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더라. 요거 맥을 갖다 꼭 기억을 갖다 하십시오. 그래서 어떠한 자미두수 명반이나 사주를 딱 보면서 이 사람은 이렇다라는 어떤 그런 확정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 이거는 물론 내 감에 의해서 막 수없이 다져져서 내가 정말 무법의 경지로 들어간다면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까지 가기 전에는 단정 짓는 것은 일단은 내려놓으시고요. 물론 궁극으로는 단정 지어야 되지만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어때요? 가능성으로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야기 나온 김에 솔직히 이야기할까요? 무법이라는 경지는 어떤 경지라고 했습니까? 신의 경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를 통하는 경지. 근데 제가 그 경지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성이기는 하지만 어때요? 현실적인 목표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 이 현세에는 어떤 실제 세상에는 없다고요.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실제 세상에는. 왜? 무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아의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 그 자체가 된다고. 그럼 그때는 내가 이 사람을 보고 안 보고에 대한, 이 사람의 명을 보고 안 보고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최고의 경지는 어디라고? 적법이라고 일단 생각하시고 가변성을 열어놓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자, 3번 명무정요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명무정요라는 게 첫 번째 나왔네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명궁에 정성이 없으면서 화령 등 살성이 있으면 고독, 요절 가능하다. 그래서 고요빈 해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자, 어릴 때는 다른 사람의 자라나고 타양이 이롭다라고 했습니다. 자, 명무정요가 뭡니까? 그럼 명궁에 정성이 지금 없는 겁니다. 조금 더 조건을 하나 더 달면 정성이 없으면서 살성이 있는 거. 그런데 그 살성이 화성, 영성의 의미가 커요, 지금. 자, 다시. 명궁에 정성이 없으면서 화성, 영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럼 꼭 화성, 영성만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지만, 일단 여기에서 화성, 영성의 의미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규정 짓는 통명성으로 본다면, 명궁에 그러니까 정성이 없으면서 화성, 영성이 있으면 뭐라고 표현한다고? 고독, 요절, 가난. 그래서 그 밑에 뭐랬습니까? 네 어릴 때 한마디로 남의 손에서 자랐다. 옛날로는. 요즘으로 치더라도 할머니 밑에서 아니면 부모님의 이혼. 이런 걸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타향이 이롭다. 자, 과거에는 타향으로 간다라는 것 자체가 요즘의 타향으로 간다라는 개념하고는 달라요.
옛날에는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은 아주 진짜 참 그 흉폭한 일이라고. 부모와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서 한마디로 전전긍긍한다는 거. 그만큼 무슨 말인가 하면 고생스럽고 수고롭고 힘들다라고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딱 하나 이제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상기해야 되네요. 뭐 명반을 딱 봤는데 명궁에 정성이 없으면서 화성영성이 있으면 일단은 개념적으로 불리하다. 자, 일단 먼저 개념 잡고요. 좀 더 세부적인 스토리로 한번 짜려고 한번 봐보니까 출신, 근본, 이 사람의 출발선상이 일단 다른 사람보다 좀 취약할 가능성이 크구나. 이걸 지금 알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명무정리에서 보는 것은 일단은 경제적인 면도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고요. 또 현실적인 실질적인 상황은 그것보다도 또 우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어떤 육친적인 면으로서의 고독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걸 갖다가 일단 이야기. 그러면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게 포인트입니까? 정성이 없다고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정성이 있으면서 살성이 있으면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했네요. 그것도 화령. 그죠? 자, 일단 이게 통변성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타형이 이롭다라고 이야기를 갖다 한 것은 뭐냐면 명궁이 적성이 없으니까 에너지가 바깥으로 가는 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세를 보던 근데 명무정료라는 것은 운세 볼 때보다는 원국을 파악할 때 훨씬 더 포인트가 큽니다. 중요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대학교 입학하려고 왔는데 대학을 어디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타향으로 가는 게 좋을 거 아닙니까? 특히 역마지에 있으면 외국으로 가는 게 좋을 거 아닙니까? 예. 좀 떨어져 있는 거. 그걸 처세로서 한번 일러주시면 되겠죠. 회사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협 이야기 됐습니다. 협. 자, 여러분 자미두수를 갖다 볼 때 자칫 삼방사정은 비교적 잘 눈안에 들어오는데 협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처음에는. 근데 그 협을 보는데 아주 조금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라고요. 자, 협을 볼 때 협을 보는 포인트, 제일 첫 번째 포인트는 짝성입니다. 짝성. 그럼 짝성 없으면 그 효과 없나? 있습니다. 근데 짝성의 효과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그걸 우선적으로 먼저 계산해 넣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그 짝성이라는 게 어떤 게 있는가 봤더니 정성으로서는 자부일월. 그거 말고도 뭐 부상도 있고 다른 것들도 있는데 일단은 자부와 일월. 특히 1월이 정성으로서는 제일 조금 비중 있게 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근데 협으로서 자부와 일월 또는 보필과 괴월이 있다라는 거. 이거는 그러면 뉘앙스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했으면 그게 귀라고 이야기를 갖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부가 설명으로 원래 주어진 의미.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세에서 1월이나 보필이나 괴월이 막 협하고 있다. 자부가. 그럼 이런 운세가 왔다. 이라면 이때 이 사람의 어떠한 길하다면 이 사람의 어떤 행동 방식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한마디로 속된 말로 해가지고 독자적인 노선을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거. 누구의 어시스트, 누구의 조력, 누구의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힘을 갖다가 빌어서 올라가는 의미가 크다고요. 그럼 이때 이 사람의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냅니까? 인맥. 물론 내가 있어도 어떤 괜찮은 인맥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겠지만, 그러니까 포인트를 일단 잡아 나갈 때 조금 더 어떤 그러한 나를 갖다 끌어줄 만한 어떤 조력자의 포인트를 갖다 두는 의미가 커요. 그리고 귀라고 해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컨셉을 약간 고급 컨셉으로 가야 되겠죠. 고급 컨셉으로.
그럼 내가 공장을 하는 사람이다.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다. 하면 똑같이 보통 시중에서 1,000원짜리가 이게 대세의 어떤 상품인데, 보통의 상품인데, 그러면 이러한 운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야 돼요? 한 1,500원, 2,000원짜리로 해가지고, 가격은 높지만 좀 더 품질을 높게 해가지고 그 어떤 컨셉을 잡아 나가야 되겠죠. 자, 이거, 자, 그 다음에 창곡, 롱마, 쌍록은 그 밑에 재능이라고 이야기를 갖다 했습니다. 자, 내가 만들어 나가는 의미가 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곡, 롱마, 쌍록 이런 게 이제 됐을 때는 어때요? 주변 사람들 만나러 나가는 것보다 내가 어떤 그 제품에 대한 어떤 노하우 이런 걸 닦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학원 다니고 내 그냥 밤늦게까지 그거 깎는 연습하고 그걸 해야 된다고. 그걸 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만약에 창곡이나 롱마를 갖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포인트를 저 위에 포인트로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 인맥 이런 거 해가지고 포인트로 해가지고 접근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어렵게 하다가 잘리고 잘못돼가지고 늦게 내가 보험을 시작했어요. 아니면 자동차 영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밑에 창곡이나 롱마 같은 게 있을 때는 자동차를 연구하고 한마디로 그걸 갖다가 아주 타이트하게 손님을 관리하고 뛰어다니면서 전단지를 뿌리고 이게 이제 컨셉이 돼야 된다고. 그런데 자부, 일월, 보필, 개월 이런 거는 어떻게 컨셉이 되는가? 일단 아는 지인들한테 돌려놓으면 돼요. 무슨 컨셉이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 근데 롱마하고 쌍록은 그 줄을 딱 치놔놓고 그 밑에 자그맣게 적어놨습니다. 자, 정성의 의존성이 큼. 자, 돈, 성과일지 아니면 재능일지. 그래서 롱마하고 쌍록은 한마디로 정성이 어떤 별인가에 따라서, 왜냐하면 록이나 쌍록, 록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독자적인 의미가 있기보다는 정성이 붙어가지고 그 정성의 의미를 어떻게 부각시키고 그 정성과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갖다 부여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창고와 같이 해놓았지만 분류를 한다면 일단은 그 정성들을 보면서 조금 한다. 그럼 예를 들자면 나의 재능으로 이야기될 때는 정성이 그 과성일 때는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재능적인 의미가 클 거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롱마나 쌍록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정성들이 태염, 뭐 천부, 천동 이런 별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때는 오히려 불로소득적인 의미가 커지잖아요. 내가 노력하는 의미보다는. 그죠? 그래서 하지만 일단 분류를 갖다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일단 분류를 먼저 한다라는 거. 자, 이걸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운세 볼 때 지금 처세를 일러주기 위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이 사람한테 어떻게 지금 일러줘야 된지를 갖다가 파악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잘 하시고요. 그래서 한번 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러면 그래서 자 보세요. 저도 과거 제 어린 시절에 보면 남자들은 다 한번 사회적 성취에 대한 꿈이 있다 아닙니까? 한번 가고 잡고 싶고 잘 나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다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사회 어떤 성취는 뭐 사람들이 보통 이래 한다 아닙니까? 좀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하고의 어떤 인맥 이런 걸 상당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뭐 법조계, 의료계, 그죠? 그래서 일단 그런 사람들과의 친분을 갖다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막연하게 저도 어릴 때는 어때요? 그런 사람들과의 친분, 인맥 이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우연찮게 만약에 만나지든지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든지 조금 의식적으로 조금 이걸 갖다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갖다가 했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남자라면 누구나 아니면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힘 있는 쪽에서의 주변의 어떤 그런 컨택에 대한 욕구는 누구나 다 있는 거니까, 그죠? 자, 하지만 조금 전에 이런 걸 갖다가 보니까 꼭 이 두 문구가 아니더라도, 이 상황이 아니더라도 딱 봤을 때 느낌이 이 사람의 어떠한 그 기술적인 면,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가지고 그 독자적인 노선으로서 어떤 성취를 이룰 사람인지, 아니면 주변의 노력이라든지 귀인성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불로소득이라든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이걸 갖다 딱 구분을 해야 이 사람의 노선이 딱 결정지어질 거 아닙니까?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칠살 한번 볼게요. 칠살.